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 큰 수익 안겨드리기 위해서 다시 찾아온 이시우 전문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국내 증시 다소 밀리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고요. 전일 코스피, 코스닥 모두 장 초반에는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 이틀 연속 하락을 했지만 코스닥은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잘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1% 가까운 하락세로다가 진행이 되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에코프로 등 시총 상위, 코스닥 상위 종목들 특히나 뭐 2차전지, 그 다음에 폐배터리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코스닥은 플러스,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하락폭을 줄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좀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이 훨씬 당연히 많은 시장이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00선 아쉽게도 계속적으로 돌파를 못하면서 지금 현재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는 조금 다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저항대를 돌파한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코스피의 지수 저항대 돌파, 2,500선 돌파,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조정이 나왔을 때는 2,430 정도에서 지지를 잘 받는지 여기에서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래 대금을 포함하여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서는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 다시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지지를 어디서 받느냐가 중요한데 755, 760선 근처에서는 지지를 받아야지만 추가적인 반등 흐름으로 나올 수 있다. 다만 이렇게 조정받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은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몇 년간 이어져 온 시장 조정에서 최근에 반등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또한 거래 대금과 거래량 역시도 포함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 중인 종목들 매수를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장이다. 오히려 지금같이 코스피가 박스권으로 움직일 때 저점에서 매수 타이밍, 그다음에 고점에서 매도 타이밍만 잘 잡으면은 얼마든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먼저 살펴보면요. 삼성전자가 이제 추가적으로 소폭 상승이 나왔지만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지금 고점대를 돌파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뭐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조정폭이 크다 보니까 코스피는 코스닥 대비해서는 하락폭이 조금 더 큰 모습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LG화학, 삼성전자 후 현대차, 그다음 네이버까지 해가지고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차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아차는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조금은 다른 흐름 이어가지 않았나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역시 코스닥은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4% 이상의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폐배터리 관련주들 그리고 기타 개별주들 SM 포함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졌기 때문에 코스피 대비한 상승폭이 컸고 코스피가 하락 마감한 데 비해서는 코스닥의 흐름이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노란톡방에서 교육했던 종목들, 히든 종목들 수익률이랑 살펴보기에 앞서서
노란톡방 입장 방법 한번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방송에서 혹은 교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들 한번 수익률 살펴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뭐 메디아나 그 다음에 대원강업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제야, 프롬바이오 같은 경우는 1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DNC 미디어 역시도 20% 이상 상승이 나왔고요. STX, 그 다음에 신스틸 같은 경우는 30% 이상의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14종목 공략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교육 드리면서 13종목이 이제 상승을 보였습니다. 한 종목은 SK텔레콤인데요. SK텔레콤도 그래도 이제 전일 2% 이상의 상승을 보이면서 1.1% 그 수익권으로 돌아는 섰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좀 수익으로 보기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한 종목은 SK텔레콤은 아직은 뭐 이제 추가적인 상승 예상되기니까요. 아직은 한 종목은 제외하고 나머지 상승이 나왔고요. 네이버, 네이버 시가총액 상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대형주임에도 15%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 K옥션 같은 경우는 15.3%, 그다음에 리파인도 15% 이렇게 10%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죠. 앞에서 바로 이제 그 전 화요일 오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공략드렸던 종목 4x4 19.7% 상승이 나왔습니다. 단 이틀 만에 이렇게 말씀드린 오전 당일 그 다음 날 포함해가지고 20%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신도기형 같이 드렸죠. 같이 교육해드리고 그 다음에 히든 종목으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역시도 6.3%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물론 이제 상승세로 진행이 되었지만 일단 한 종목 빼고도 13종목 거의 뭐 100% 가까운 승률이죠. 이렇게 공략해드리고 교육해드린 종목들에 왜 이렇게 다 이제 적중률이 높냐라고 한다면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MBT 같은 경우는 그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노란톡방에서 교육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MBT 역시 이제 17.8% 상승이 나왔는데요. 보시게 되시면은 어디에서 이제 공략을 했느냐가 중요하겠죠. 보시게 되면은 교육일자 1월 16일입니다. 1월 16일에 교육을 해드리고 공략해드리면서 바로 이제 그 사자마자 뭐 올랐다라던가 이런 뭐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1월 16일이면은 대략 요쯤에서 이제 매수가 진행이 됐겠죠. 그래서 1월 16일 이쯤에서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최근 상승세를 포함해 가지고 17% 가까운 상승이 나왔다. 근데 왜 이걸 갖다가 이건 주봉 차트거든요. 왜 주봉을 보여드렸느냐? 중요한 것은 앞에서처럼 분봉으로다가 뭐 여기에서 추천을 말씀을 드리고 공략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17%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게 되면은 자 주봉 차트로 이렇게까지 고점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이제서야 추세가 상방으로다가 꺾이는 이런 상승 눌림목 구간에서 자 하락 추세 계속적으로 이어졌잖아요. 이어지다가 최근 들어서 거래량, 거래대금을 포함해 가지고 상승 이후에 계단식으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눌림목 구간, 정확하게 조금 눌리는 이런 구간에서 다시 추세 전환할 때 진입을 했다. 그래서 공략이 저점에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이런 뭐 최소한도 1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시게 되시면은 MBT 좀 매수가는 제가 잘못 이제 교육을 해드렸기 때문에 7080이거든요. 근데 이 뒤에 0을 하나 제가 더 붙였네요. 일단 MBT 7080에 이렇게 해가지고 종가까지 매수에 대한 교육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회사고, 그 다음에 1차 목표가가 얼마인지 8,200원이라고 표기를 다 해드려서 이렇게 인증까지 이제 교육방에서 올려주셨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은 이런 수익들 뭐 19.78%, 그 다음에 17.15% 이렇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 MBT 뭐 수익 인증 계속적으로 왜 이렇게 해드리느냐? 계속적으로 교육을 해드리면서 정확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방에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인증이 올라온다. 역시 위에 보면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교육해드렸던 4x4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히든 종목 신도기연, 그 다음에 4x4입니다 라고 오전 7시 52분에 이렇게 교육방에서 다 안내가 나갔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같이 신도기연과 4x4 이렇게 계속적으로 다 이제 히든 종목들 노란 톡방 오시면은 다 이렇게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4x4 그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전에 이제 방송에서 교육해드리고 저렇게 히든 종목 말씀을 드렸잖아요. 드리고 나서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한 2%까지 빠졌다가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날이죠. 여기서 이미 조금 상승이 나왔었어요. 한 4%, 5% 정도 나왔다가 어느 정도 조정받고 그 다음 날 급등해서 19.07% 정확하게 고점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래서 방송 보고 나도 이렇게 한 주만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19% 이상. 19%가 얼마냐? 그냥 쉽게 설명해서 1,000만 원을 내가 이 종목에 매수를 한번 해봤다라고 하면은 190만 원이 수익이 가능했다. 이걸 정확하게 노란톡방에서 교육을 해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히든 종목으로다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이렇게 안내를 다 드렸고 역시나 교육방에서도 정확하게 신도기연과 함께 4x4 이렇게 안내가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역시나 4x4 앞에서 이거는 이제 교육 그 다음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당시의 차트인데요. 보게 되면은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다가 최근에 살짝 반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이거는 이제 노란 톡방에서 교육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절가도 다 잡아드렸는데요. 17,000원 이탈 안 하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탈 안 하고 바로 이제 그 앞전 상한가 고점에서 반등을 받고 이틀 동안 상승이 나오면서 19%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은 조정을 받았는데 역시나 지지 잘 받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니까요. 관심 종목에 넣어 두셨다가 어떻게 흐름이 나오는지 이탈을 하게 되면은 당연하게 이제 손절도 생각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단기 종목 같은 경우는. 다만 이탈 안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관심 깊게 보셨다가 매수 타점 잘 잡아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K옥션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5일선을 따라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교육을 해드렸고 역시나 15% 이상의 상승.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급락 이후에 이렇게 추세선 따라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최근에는 이탈하고
조정을 받고는 있는데 역시 STO 관련주, 그러니까 증권 토큰 관련된 관련주, 미술품 경매 회사잖아요. 미술품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등 쪽에서 투자할 수 있는 증권 토큰 관련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흐름이 다시 한번 그쪽으로 쏠릴지는 한번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천리 자전거 추세에 따라서 상승이 나오면서 조금 더디게 흘렀는데요. 역시나 이렇게 교육방에서 인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하고 공략해드린 종목들 수익률 자체가 최소한도 10%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인증들을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뭐 10% 이상 종목들은 워낙 인증이 많아서, 그리고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추세 상승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63.86% 이렇게 교육 종목 수익이 가능했는데요. 최근에는 5일선 따라서 추세 상승이 나왔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최소 이제 절반은 익절이 가능했다, 수익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부 비중은 조금 남아 있다. 왜냐면은 추세 따라서 가고, 그다음에 AI 관련주라고 이건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난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셀바스 AI, 셀바스 AI, 이 종목과 함께 대장주로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거든요. 최근에는 셀바스 AI가 이제 대장주로, 주도주로 AI 관련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코난과 그다음에 솔트룩스 역시도 나쁘지 않은 흐름 보이고 있다. 지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 한번 노려보고 매수 타점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풍고주정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수소차 관련주로 상승이 나왔었고 22%, 그다음에 이렇게 사인이 나갔었다. 워낙 이제 인증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솔직히 너무 많아가지고 신스틸 같은 경우도 30%, 30%, 그다음에 인증들 벨로프부터 해가지고 케어랩스, 이렇게 수익 인증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에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공략해드리고, 하나제약 역시도 이제 20% 이상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의약품 품귀 현상이 빚어졌잖아요. 최근에도 뭐 변비약이라던가 그다음 멀미약 역시도 품귀 현상을 빚어지고 있는데, 이때는 감기약, 그다음에 해열제 관련되어서 국내에서 원료를 공급을 못 받다 보니까 이런 품귀 현상이 빚어졌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공략해드렸던 이유 뭐였냐면은 국내에서 이제 의약품 원료를 갖다가 공급받지 못해서 품귀 현상이 빚어졌는데, 하나제약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몇 안 되게 이제 의약품 원료를 갖다가 직접 수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승이 가능했고,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업종이자 섹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제약바이오주 자체가 대부분 2년 이상의 하락 추세로다가 진행이 되었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또한 이제 최근에 품귀 현상을 비롯해서 임상 실험이라던가 올해 상반기에 많이 계획이 되어 있고 호재와 재료가 많은 섹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심 가져서 정확하게 이제 매수 타점 잡아서 진행하시면 이렇게 꾸준하게 매일매일 수익 실현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올라가는지 미리 선점해서 진행하면은 솔직히 ETN, ETF 같은 경우로도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이 상승하는 금이 있잖아요. 이거는 앞에서 이제 그 사우디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금이 많이 상승을 하잖아요. 국내 증시가 못 올라간다고 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솔직히 좀 잘 모르셔서 이런 상품들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금에다가 금 상승에 베팅하는 경우, 혹은 금이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적으로 하락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금 가격이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반대로 금 뭐 예를 들어서 인버스라는 이런 ETN 상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선택하셔서 진행하면은 솔직히 이게 장중에는 변동성이 없고요. 보통은 장 마감 후 뉴욕 증시라던가 미국 증시에서 이제 금 가격이 움직이거나 원유 가격이 움직이거나 이런 원자재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움직이기 때문에 장중에는 오히려 뭐 올라서 끝나거나 내려서 끝나는, 그냥 거의 여기서는 변동 없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더 투자하기 쉬울 수 있다. 잘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100% 이상의 수익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하면서 공략을 해드렸던 이런 높은 수익률도 충분히 가능하다. 수익률 인증 자체가 워낙 이제 교육해드리면서 많기 때문에 앞전에 이거 같은 경우는 오래되긴 했지만 수익률 자체가 높고, 그 다음에 이런 수익률들은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략해드리는 종목들 자체가 뭐 10% 이하짜리 종목이 솔직히 사실상 별로 없어요. 뭐 최근에 뭐 수익 났던 포스코 엠텍이라던가 그다음에 히림, 다 30%, 50% 이런 수익률들 가능했다. 그러니까 이런 수익률이 어떻게 계속 가능하느냐? 저점에서 항상 이제 어느 종목이든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을 받잖아요. 그럼 이 조정이 일정 구간이 지나게 되면은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반등 흐름으로 가는 이 초입 부분에서 잡게 되면은 최소한 이제 위험성은 여기서 떨어지는 게 더 아플까요? 여기서 떨어지는 게 아플까요? 당연히 고점에서 떨어지는 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성은 줄이고 그 다음에 저점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눌림목 구간 매수 방법, 또 이런 10% 이상 종목들 공략 종목들 교육 받아보실 분들은 노란톡방에 입장해 주셔야지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에서 거의 100% 가까운 한 종목 SK텔레콤 역시도 1% 지금 수익권에 있는 이런 100% 적중률을 보이는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첫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저희 나라에 좀 대형주들이 많잖아요. 시가총액 뭐 상위 종목들,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 뭐 이런 대형주들이 있는데 대형주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엄청 이제 그 규모가 크고 우량주이고 자회사도 기타 워낙 이제 자회사가 많거든요. 이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바닥권에서 다소 저평가 구간에 있다. 물론 어떤 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저평가가 아니다, 지금도 높다 혹은 낮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기준에서는 분명히 낮은 위치에 있다.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이미 해당 종목 교육을 진행을 했었고요. 대형주, 일부러 대형주이면서 우량주로다가 선별을 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노란톡방에서 이미 큰 여기 구간 자체가 한 10% 가까운 나름 급등이라면 급등을 보였거든요. 왜냐하면은 해당 종목이 뭐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 보통 평균적으로
한 2에서 많이 올라가면 3%, 뭐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뭐 움직임이 큰 종목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임이 큰 종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송 혹은 노란톡방에서 교육을 해드리고 단 며칠 안 돼서 역시나 이것도 화요일 날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교육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10%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럼 왜 이 종목을 또다시 히든 종목으로 냈느냐? 전일 이미 큰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파랑색 음봉이 보이실 겁니다. 음봉으로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현 위치가 단기적인 조정으로 보고 그다음에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어느 정도 위치를 다 잡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 위에 이 위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임의로 그려놓은 선인데요. 다만 이 위 고점까지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상태이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해당 종목이 백색가전, 백색가전으로 국내에서 그래도 좀 알아주는 회사이다. 뭐 어차피 이름만 들으면 누구든 다 아는 회사니까요. 다만 삼성전자보다도 해당 백색가전 쪽에서는 기술력이 어느 정도는 있는 회사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왜 백색가전을 말씀드리냐면요. 최근에 이제 원유 자체가 제가 앞에서도 원유 뭐 인버스, 레버리지 이런 것들 ETN 상품을 갖다가 교육해드리고 높은 수익도 났었는데 최근에 원유 자체가 워낙 이제 저가로 많이 내려온 상태잖아요. 물론 다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노란톡방에서 교육을 해드리면서 알려드리겠지만 중요한 거는 원유 자체가 어느 정도 바닥권, 어느 정도는 저점에 위치는 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뭐냐? 뭐 앞서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중국 자체, 뭐 전 세계적으로 중국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근데 이런 중국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 가동 자체가 중단이 되면서 맑은 공기를 최근래에는 많이 마셨습니다. 그죠? 하늘도 맑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황사와 그리고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없었는데 그동안은 다시 이제 원유값이 많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중국의 공장 재가동이 되면서 원유값도 뭐 상승을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황사와 미세먼지가 저희 나라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또한 이제 황사와 미세먼지가 언제 가장 극성이냐? 봄이죠. 봄에 가장 황사와 미세먼지 자체가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최근에 오늘은 이제 뭐 좋음, 뭐 어제는 나쁨 이렇게 된 이제 뭐 날씨가 일기예보가 나오고는 있는데 점점 나쁨이 되는 기간이 미세먼지가 나쁨이 되는 기간 자체가 짧아지고 있다. 주기 자체가요. 그러면은 이런 미세먼지와 황사 당연히 미리 대비를 해야 되고 또한 해당 종목은 워낙 지금 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잡아야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잡을 때와 지금 뭐 추세가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높은 위치가 아닙니다. 보시게 되면은 앞전에서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반등 나온 이 위치, 이렇게 저점 눌림목 구간에서 진행을 해야지만 위험 자체가 적은 그러니까 상황이다. 또한 해당 종목 자체가 앞으로 주가는 선반영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막 이제 더 이제 문제가 되고
황사까지 덮친다라고 하면은 이미 이런 관련주들은 주가가 고점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 선반영 전에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거래량과 수급 등 동반한 흐름을 확인하고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진행해야지만 위험 부담, 리스크 자체가 현저하게 줄어든다. 그렇잖아요. 리스크가 높은 종목들, 뭐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따라가는 거는 뭐 단기적으로 당연히 좋죠. 근데 뉴스와 이제 재료 자체가 이미 다 반영이 된 그런 종목들 하면은 리스크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네, 항상 반영이 되기 전에 선반영을 생각을 하고 그다음 종목들 뭐 재료라든가 호재 무조건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올라갔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AI 관련주인 아까 말씀드린 코난 테크놀로지 뭐 솔트록스 이런 종목들 막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 그냥 잡으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뉴스 보고 사는 종목들은 뉴스는 이미 본인 빼고 네, 지금 보고 있는 그러니까 뉴스를 본 구독자, 본인, 시청자 여러분 빼고는 다 아는 재료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뉴스 보고 사서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은 누가 수익을 못 내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떤 뉴스들, 어떤 테마들이 움직일 것인가?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로봇을 사네? 그러면 로봇 관련주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거기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갖다가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종목, 네, 거기서 뒤늦게 들어가 봐야 먹을 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쳐요. 치고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인데 만약에 이 종목이 요만큼 상승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먹을 수 있는 거는 여기, 그다음에 하락할 수 있는 거는 고점이라고 한다면은 깊게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 계곡이 깊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원리이다. 그러면은 이 종목이 어떻게 저점으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위치가 왜 낮다라고 생각하는지는 역시나 노란 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안내 도와드릴 텐데요. 해당 종목 지금 추세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딱 심지어 전일 날짜로 조정을 받은 이 종목, 예, 매수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같이 왜 여기서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얼마 정도를 갖다가 손절가를 보고 얼마 이하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매수 타점 역시도 같이 잡아드리니까요. 노란 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도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앞에서는 대형주, 우량주, 일부러 최근에는 이제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고자 뭐 네이버라든가 SK텔레콤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같이 넣어서 이제 교육해드리고 공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좀 다릅니다. 단기적인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이 더 좋아하는 종목이 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대형주는 좀 흐름이 느릴 수가 있지만 해당 종목은 좀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좋아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가 역시나 최근에 반등 흐름으로 진행이 됐다가 다소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도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게 높지는 않지 않을까. 일단 주봉까지 봐야지만 뭐든지 예를 들어서 추세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보려고 한다면은 뭐 최소한도 일봉, 주봉, 월봉까지는 봐야 되거든요. 뭐 연봉까지 보게 되면은 너무 이제 길게 그게 반영이 되는데 길게 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주봉, 월봉까지는 봐야 되는데 현재는 주봉상에서는
그냥 이거는 제가 주봉을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네, 박스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지금 여기 걸려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돌파를 못하게 되면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손절가는 당연히 잡고 보셔야겠죠. 그러면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최근에 가장 핫한 AI 관련주입니다. 그러면은 AI 관련주가 왜 다시 이제 히든 종목으로 나왔냐? 어떤 종목이든 먼저 움직이는 주도주들이 있습니다. 어제 먼저 코난 테크놀로지, 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솔트룩스, 네, 그 다음에 셀바스 AI, 앞에서도 설명드렸잖아요. 네, 셀바스 AI, 이 종목들 말고도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뭐 알체라라던가 여러 가지 AI 관련주들이 거의 다 뭐 엮이면 뭐 여기 걸면 여기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거의 다 엮여서 이제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 세 종목들 뭐 제외하고도 있겠지만 주도주는 거의 이 세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다음으로 이제 후속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따라가는 종목이죠. 원래라고 한다면은 어떤 테마든 어떤 업종이든 주도주를 갖다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미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엔 다소 부담스러운데 당연히 나도 수익은 내고 싶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 뭐 로봇주 수익 날 때 한 번도 수익을 못 내고 그 다음에 AI 관련주들 막 다 급등하는데 나만 못 내면은 억울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물론 손절가라든가 이런 건 작고 목표가 작고 들어가야 되겠지만 역시나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라고 판단이 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을 갖다가 지금 돌파 시도 중에 있고 딱 여기 위치에 있습니다. 부딪히면은 손절. 네, 부딪히면 칼같이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단기 종목은. 근데 만약에 부딪히지 않고 그대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매수 타점으로 다시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거래량이라던가 이런 걸 갖다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위치 자체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돌파가 가능한 위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당 종목 일단 AI 관련주이고요. 정말 쉽습니다. 뭐 히든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앞에서는 제가 이제 그 초성을 갖다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노란톡방 입장하신 분들이 다 맞추시더라고요. 너무 쉽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종목은 아마 제가 뭐 백색가전부터 해가지고 말씀드리면은 무슨 종목인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힌트를 안 드리면은 좀 맞추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 자, 천사를 영어로 하면 됩니다. 천사를 영어로 하면 네, 뭐 땡, 땡, 땡. 네, 세 글자고요. 네. 무슨 종목인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솔직히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물론 이제 매수 타점 어디서 이제 매수가 가능하고 그다음 손절가는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역시나 다 같이 교육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해당 종목 역시 최소한 10% 이상의 어차피 등락이 큰 거거든요. 예, 급등락이 있는 종목이고, 네, 해당 종목은 급등락이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런 급등락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보통 움직임이 2에서 3% 정도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좀 무겁게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두 종목들 모두 다 충분히 말씀드린 대로 최소로 한 10%까지는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다만 5%만 수익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예, 나쁘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다르긴 하지만 이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예, 어차피 상승 나오면은 바로 이제 내일 혹은 모레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날 겁니다. 예, 이번 종목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안에 이런
상승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네, 그 앞에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대형주이고 좀 움직임이 더디다 보니까 2, 3%까지는 충분히 뭐 이번 주 안에도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조금은 대형주이고 조금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대형 종목, 그 다음에 뒤에서 말씀드린 단기 종목, 두 종목 모두 노란 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다 이제 매수 타점이라던가 공략 방법 안내 도와드립니다. 노란 톡방 입장 방법 다시 한 번만 확인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교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히든 종목 간단히 이제 살펴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14종목, 이제 오늘 플러스 2종목 추가가 됐잖아요. 네, 공략 종목 16종목이 됐는데 여기에서 과연 어떤 적중률이 나올지 제가 생각하긴 그렇습니다. 많은 종목들, 솔직히 이제 국내 상장된 종목들 자체가 2,000개가 넘어요. 그죠? 그럼 그 중에서 나는 뭘 살까? 물론 매도 타이밍도 중요하긴 하지만 매수를 얼마나 싸게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결론은 주식을 투자할 때 가장 이제 잘못된 게 이제 급등주들, 나 빨리 수익 내고 싶어. 3%, 5% 수익 내려고 달려들었다가 거기서 이제 고점 형성하는데 여기서 물려가지고 한 2년, 3년 가져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종목을 잘못 매수하게 되면은 단기를 하려다가 강제로 중장기가 되는 경험 시청자분들도 아마 겪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피할 수가 있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 마트를 가든 어디 슈퍼마트, 뭐 편의점, 뭐 어디든 뭐 가구 하나를 사더라도 가성비라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싼데 품질은 비싼 물건보다 더 좋고 세일도 하고 할인도 하고 이런 종목들을 얼마나 싸게 잡느냐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매도 정말 중요하죠. 매도 못 해가지고 플러스를 갖다가 마이너스로 전환시키는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매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매도는 딱 하나만 버리면 됩니다. 욕심. 네. 욕심만 버리면은 충분히 수익 지키면서 여기서 일부 매도하고 예를 들어서 5% 수익 중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뭐 절반 매도하고 그 다음에 욕심 난다고 하더라도 뭐 올라가는 종목 10%에서 전량 매도하든 이렇게 욕심만 좀 어느 정도 버리게 되면은 수익은 싸게만 사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점 종목으로다가 예를 들어서 하나 보고 갈게요. 왜냐면은 저거 보면서 말씀드리긴 어려우니까. 자, 이건 분봉이기는 하지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단기로다가 한 2%가 수익 중이었어요. 2% 수익 중이었어요. 근데 나는 욕심이 났어. 단기임에도 불구하고 더 하다가 밀렸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만큼을 물론 이제 계속적으로 버틴다라고 하면 수익을 추가적으로 낼 수가 있겠지만, 그죠? 근데 만약 그게 아니고 좀 싸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여기서는 못 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요 정도에서 그래도 반등의 추세로 전환이 되는 중간쯤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수익률이 요 수익률보다는 최소한 2배 정도는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매수가가 중요한 이유 또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혹은 여기에서 뭐 이제 제가 공략해드린 위치랑 비슷하게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빠진다고 하더라도 요 하락폭이 크진 않죠. 뭐 대충 봐도.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샀다. 혹은 뭐 여기에서 샀다라고 하면은 이 하락폭이 그만큼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못 드릴 수는 있는데 그만큼 높은 곳에서 사면은 높은 곳에서 사면 조금만 빠져도 탈출하기도 어렵고 눈 깜짝하고 뭐 며칠 이제 버티다 보면은 마이너스 30에서 50% 정도는 대형주로도 쉽게 손실이 가능하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항상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다 저점에 사고 싶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사게 될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 기간이 주봉이잖아요. 이 MBT라는 종목의 주봉. 저희는 여기에서 샀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22년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1년입니다. 1년. 그죠? 그냥 쉽게 예로 들어드린 거예요. 어디에서 매수했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20% 수익이고 누구는 자 최저점 4,000원부터 해서 얼마인가요? 17,000원이거든요. 3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다. 매도 당연히 중요하죠. 매도 중요한데 여기에서 사게 되면은 매도할 타이밍도 없거든요. 그죠? 한 번도 여기를 높게 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매도를 해요? 그러니까 매도가 중요하다고 하시는 의견도 당연히 맞고 매수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맞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 싸게 사면은 손해는 크게 보지 않는다. 수익이 나면은 더 크게 수익이 나고요. 손실이 나도 여기에서 여기 떨어진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거든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주봉이기 때문에 뭐 4, 50%가 되겠지만 만약 주봉이 아니고 일봉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높이에서 떨어지느냐에 따라 틀리죠. 그래도 마이너스 20, 30%가 낫겠지. 이 위에서 하게 되면은 뭐 마이너스 70% 이상이 나잖아요. 그렇죠? 3분의 1 토막이니까. 그럼 어디서 사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그 점을 갖다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교육들 역시도 다 노란톡방에서 이렇게 안내가 나갑니다. 왜 여기서 사는지, 왜 여기에서 공략을 하는지, 그러면 목표가가 얼마인지 말씀드렸잖아요. 목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에서 나간 포바이포 역시도 매수 타점이 잘못됐나요? 아니잖아요. 심지어 오전에 빠졌잖아요. 마이너스 2%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빠졌는데 왜 못 사요? 그러니까 보통 되게 이제 재미난 걸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공략을 해드리고 뭐 한 2, 3% 빠졌다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바로 교육을 해드리고 뭐 노란톡방에 계시면 그렇게 가능하겠지만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방송 보고서 그걸 갖다 뭐 바로 살 수가 없잖아요. 7시 방송인데 어떻게 지금 뭐 8시 반에 장이 시작하면 1시간 반의 텀이 있는데 이걸 갖다 바로 말씀드리고 교육해 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시간 텀이 있는데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고점인지 저점인지 매수 타점이 가능한 위치인지 몰라서 못 산단 말이에요. 이런 교육들 다 정확한 이제 목표가라던가 어디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방법들 다 하나하나 교육해드리고 최소한도 뭐 스윙으로다가 이렇게 한 10% 이상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교육 계속해드리고 목표가 다 잡아드립니다. 당연히 손절가도 잡아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이렇게 나도 수익 나고 싶다. 나도 이런 교육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노란톡방 입장 방법 확인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